그렇다면 학력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취업이 불가능하냐? 안녕하세요, 레어멘토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광고가 있죠. 아무래도 광고다 보니까 대부분 다 좋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가 좀 강한데, 사실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를 막론하고 자격증만 취득해서 취업을 한다 라는 단순한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은 사회복지사 취업, 특히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고졸이신 분들이나 전문대학교까지 나오신 분들도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사회복지사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을 준비한다는 건 크게 5가지로 보통 많이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분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분야를 선정을 해야겠죠. 분야를 선정했으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떤 부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또 준비를 해야겠죠. 분야와 부서가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 분야, 이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스펙을 업해야 됩니다. 최초에는 어쨌든 이력서를 통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나란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통해서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스펙업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이고, 다음으로 내가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기관 쪽에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 합격이 되면 면접까지 과정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사회복지사 과정으로 그대로 빗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할 거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종합복지, 노인, 아동, 장애인, 학교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 중에서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또 부서가 나뉘죠. 내가 회계 쪽 업무를 할지, 뭐 행정 쪽 업무를 할지, 뭐 아니면 이용인들을 직접적으로 자주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업무를 할지,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분야나 부서에 대한 선정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스펙업을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민간 자격증 등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증은 보통 운전면허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운전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요. 센터를 이용하는 이제 이용인들,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이제 이용인들을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태우러 가기도 하고, 이 외에도 운전을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은근히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현직 사회복지사 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게, 운전면허증은 선택이라기보단 필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전면허증 중에서도 2종이 있고 1종이 있죠. 보통 센터에는 이제 스타렉스 같은 12인승 이상의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차에 대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 보통 면허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커말 자격증이라든가 마이티큐, 워드 프로세서, 이러한 자격증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좀 더 메리트가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요즘 세대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PC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작업을 시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증들이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처럼 수업 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과정을 합격을 해야 취득을 할 수 있고, 웬만한 기관에서는 이 자격증이 있으면 분야나 부서를 막론하고 많은 가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쪽으로 확실하게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 각종 여러가지 민간 자격증이 있죠. 뭐 아동심리치료사, 노인심리치료사, 이런 여러가지 민간 자격증들이 있는데, 사실 민간 자격증에 대한 유무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서에 따라서 민간 자격증이 필요한 곳들도 간혹 있겠죠.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청각장애인인 분들도 있고 시각장애이신 분들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러한 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민간 자격증들이 또 하나의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서들도 있다고 하니까 앞서 분야나 부서에 대한 선정을 하고 나서 스펙업을 위한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면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 준비 과정, 그리고 서류 합격을 하면 면접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력이나 나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취득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도 있지만 주변에 알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사회복지학과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을 더 뽑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준비나 지식에 대한 여부를 기본적으로 보겠죠. 이제 학자문행제나 사이버대학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만 포커스가 잡혀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사회복지학과의 대학교, 일반 대학교를 다닌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간 자체도 더 길기 때문에 공부량도 다를 거고, 또 이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직접 현장에도 가본다든가, 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조언들을 받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일반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설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은 나이가 당연히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의 대표가 뭐 한 40 초반이다. 근데 우리 기관으로 지원을 한 지원자가 해당 기관의 대표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했을 때 또 그러한 부분들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고용자의 입장에서 반대로 살펴봐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졸이신 분들이나 관련 전공이 아닌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학자문행제나 사이버대학교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또 나이대가 40대 이상이다 라고 하면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학교에서 취업에 관련된 여러가지의 준비를 미리 했고, 또 나이가 더 젊으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력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취업이 불가능하냐? 당연히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현직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40대 이상의 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과거에 저와 함께 학자문행제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학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학력이나 나이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취업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돌아가서 방금 고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고용자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내가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업, 그리고 또 뭐 서류 준비, 면접, 이 부분에서 해당 기관의 대표에게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소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떠한 경험들을 했고, 또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면접 과정에서는 이제 면접관이 나에게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소서는 서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거고, 면접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겁니다. 때문에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이라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이건 사실 사회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분야라도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취업 준비라는 부분은. 때문에 스스로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취업 준비를 해주시면 학력이나 나이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취업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회복지사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미 취득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증만 준비를 하고 취업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맛보고 이 나이에도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돼 라는 생각에서 멈추신 분들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사 취업의 어떤 현실이나 준비를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젊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건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한 연령대가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쨌든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더 높은 연령층도 취업에 대한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길이 열려있다 라고 해서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 과정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공존한다는 점도 꼭 인지를 해주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가 이러한 준비 과정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 내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빠TV의 레오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